What's up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는 잘 하지 않는 뮤비 해석입니다. 우선 뮤비 해석에 앞서 당연히 이는 굉장히 주관적인 뮤비 해석이며 따라서 저의 해석도 여러분들의 해석을 뒷받침한 재료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Let's get it started. 이 뮤직비디오는 예상을 하셨다시피 이 전 노래인 디로의 뮤직비디오와 이어지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실제로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님도 이 두 뮤직비디오를 함께 제작을 완료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이 뮤비에 등장하는 반희수라는 등장인물은 버니즈, 즉 뉴진스의 팬을 의미를 하고 뉴진스 멤버는 이 버니즈 혹은 우리가 좋아했던 아이돌을 의미한다. 이 정도의 선수 개념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아이돌은 어떤 존재이며 아이돌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지 돌고래 유괴단을 비롯한 어도어 측 모든 제작자들의 시선 그리고 그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뮤비는 6분 30초 내내 해석 덫을 흩뿌려 놓았는데요. 마치 꼭 해석해보라는 듯이 어디 한번 덤벼보라는 듯이 이래도 해석 안 하고 매길 수 있겠냐는 듯이 말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1편을 봤을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영화 신과 함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너 이래도 안 올 거니? 1프레임 단위로 들어가 있는 수많은 떡밥들 사이로 저는 큰 줄기 하나에만 집중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줄기의 기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디로와 OMG의 뮤비의 서사는 이어진다. 두 번째, 이 두 뮤비는 아이돌이고 그 팬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실제로 신우석 감독 인터뷰는 디로의 뮤직비디오는 아이돌과 팬 관계의 끝을 그려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신우석 감독은 실제 뉴진스를 여러 차례 만나며 캐릭터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짧게 디로 뮤직비디오를 정리를 해보면 반희수라는 이 등장인물, 이 주인공의 학창시절 그녀와 함께했던 그녀의 아이돌 뉴진스와의 추억 회상 이라는 점이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녀의 학창시절 대부분을 함께한 아이돌이었고 그녀는 그들과 행복했으나 어른이 되면서 혹은 이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그들을 잊어버렸죠. 웬디가 피터팬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 그 시절 아이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 여전히 그곳에서 밝게 빛나며 나에게 디로라고 말하고 있네요. 마치 웬디가 어른이 되어 피터팬을 다시 만났을 때 피터팬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디로라는 뮤직비디오의 자세한 해석은 제 채널에는 없고요.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재밌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다른 해석들을 많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뮤직비디오인 OMG의 서사는 어떤 서사이냐? 이 등장인물 반희수 있잖아요. 즉 뉴진스의 팬이죠. 이 희수가 뉴진스를 잊고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뉴진스를 찾게 되었다라는 설정인데 그럼 희수가 이 뉴진스를 잊고 있었을 동안에 이 뉴진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뮤비의 배경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정신병원은 어떤 곳이냐? 어른이 되어가면서 생겨난 정신적 감옥 같은 곳인데요. 이 곳에는 사회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마음, 심리, 상상 모든 것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동심이라는 단어로 귀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피터팬 같은 존재들이 다 이곳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우석 감독이 멜론과 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진스라는 이 아이들이 정말 딱 그 또래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중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단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람들의 평가와 오해를 받으며 점점 이 모습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한 아티스트나 인간으로서 표현하는 것에 본인 스스로 제약을 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병원에 갇힌 뉴진스 멤버들은 어린아이들이 했다면 그냥 해맑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할 법하지만 어른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회 부적응자, 씹덕, 어딘가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을 모습들을 극단적으로 부풀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왜 하필 정신병원이고 왜 뉴진스 멤버들이 갇힌 환자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볼까요? 우리 반 친구가 직장 동료가 본인이 공주인 줄 안대요. 본인이 진짜 고양이인 줄 알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재단하고
처벌하고 고치려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피하려고 뒤에서 욕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덕후들을 씹덕들이라고 칭하고 빠순이라 칭하며 프레임화하며 조롱하는 것도 사회에서 자칭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그 사회에서 재단하고 재단당하며 상식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뮤비를 볼까요? 스티브 잡스 옷을 입고 등장한 한이는 아이폰 안을 누비며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이돌이고 당신은 팬이죠. 하지만 아이돌은 팬이 찾을 때에만 팬을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이메일함 속에는 수많은 이메일들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수많은 팬들에게서 온 이메일들이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이는요, 내가 안 찾으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에게 존재하는 나의 아이돌인데요. 한이는 희수에게 전화 좀 받으라며 닿지도 않는 비둘기를 띄워보냅니다. 한이가 여기 갇힌 이유는 어른이 된 희수가 더 이상 한이를 찾지 않나 보죠. 이 줄기를 가지고 나머지 한이의 대사들을 한번 돌이켜봐 주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이를 보면 신우석 감독이 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과장될 경우 바보 같을 정도로 이타적인 그런 존재로 캐해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캐해는 실제로 한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캐릭터 해석이니까 이를 저의 혹은 신우석 감독의 한이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볼까요? 계속 미친 듯이 웃고 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깨르륵 깨르륵 웃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도 웃고 있네요. 이 다니의 캐해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겠죠? 평소 뉴진스 영상들을 본 사람들은 항상 다니가 정말 잘 웃고 착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 혜인이는 공주병 그 자체죠. 아직 동화 속에 살아요. 혜인의 캐해를 보면 어려도 정말 너무 어린 진짜 말 그대로 아가인 우리 혜인이가 그 나이대 애들처럼 본인이 제일 예쁜 공주님이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감독이 본 거 아닐까 싶습니다. 혜린이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혼자 그림을 미친 듯이 그리고요. 본인이 고양이인 줄 아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혜린의 캐해가 실제로 팬들에게 고양이로 불리고 엉뚱미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점이 정말 부풀려진 모습으로 등장을 한 거죠. 이런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제 사회벽에 붕괴되는 듯한 지점을 맛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지, 의사처럼 다른 아이들을 챙겨서 병원으로 데려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도 환자네요. 민지의 캐해는 바로 애늙은이 같은 존재인 거죠. 본인도 애기면서 맏언니라는 자리로 인해서 혹은 그냥 성격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을 챙기고 팀을 항상 생각하는, 하지만 알고 보면 결국 본인도 케어받고 어리광이 필요한 아이일 뿐인 거죠. 요 큰 흐름만 해석을 한다면 사실 중간중간 나오는 이 수많은 장면들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잘한 떡밥들은 큰 줄기를 갖고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다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의사는 당연히 이들을 관리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왜 어른인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병원에 있는 멤버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 어른 또한 사실은 희수의 일부인데 이 어른은 철없는 혜인의 상상을 죽여버리지만 본인 또한 알고 보면 이 병원에 갇힐 수 있는 동심을 갖고 있는 존재로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자세히 보면 희수도 갇혀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희수는 중간에 버니즈로 모습이 바뀌면서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제의 장면인 다니엘의 우리는 뉴진스라니까 이 장면인데요. 이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린의 그림들을 잘 보면 모두 이 병원에 갇혀야 하는 멤버들의 상상, 발언, 행동 등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혜린이 그림 속에 그린 모든 장면들은 다 갇혀야 하는 동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철없는 상상들이죠. 하지만 다니엘이 얘기했던 얘들아 우리는 뉴진스라니까 이 개념만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사회에서 살고 있는 희수에게도 닿을 수 있는 개념은 바로 이 멤버들이 뉴진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니수가 즉 우리가 여태까지 소비해온 뉴진스의 활동 영상들이 쭉 훑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뉴진스의 어텐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이 문장을 해석하면 너는 우리가 관심을 원하게 해. 저는 재미있게 너는 우리가 관종이 되게 해.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될 우리의 아이돌들. 그러므로 이 아이돌은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해 우리의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병원에 몇 날 며칠 몇 년을 수십 년을 갇혀 있어도 언제나 우리가 그들을 찾을 때마다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 이야기할 겁니다. 디로. 그들도 우릴 사랑한다고요.
이 문학작품 혹은 창작물의 해석이라는 게 정답지를 옆에 펴놓고 채점을 하듯이 정답률을 매겨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과정 자체에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배움이 있는 거다라는 가르침을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새기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뮤비 해석을 보시고 제 영상에 올라가 있는 가사 해석을 함께 보시면 이 가사에서 담고 있는 서사는 또 무엇인지, 이 가사에서 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지 더 깊게 가사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 Bye!